네, 안녕하세요. 자, 현대차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으신데 가장 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 바로 이제 중장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장기로 들고 있으면 어떠냐? 이제 그 질문이 가장 많으셨는데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장기로 보셨을 때 과연 현대차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중장기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어떤 종목이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영상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바로 얘기를 할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금 현대차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적뿐만이 아니라 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으로 볼 게 뭐가 있겠느냐? 제가 자금이 크신 분들은 당연히 현대차로 매수를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거의 이제 대형주는 개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될 수 있으면 자동차 부품으로 가셔라. 그 이유는 같은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이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부품이라는 게.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종목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큰 자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대형주보다도 자꾸 소형주 부품 쪽으로 가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자동차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공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수요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모든 게 부족합니다. 만드는 사람 쪽에서도 이러저러 문제가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 좀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죠. 수출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봤을 땐 자동차가 지금 좋지는 않겠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부품 같은 자동차 부품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제가 자꾸 현대차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로 엮여서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한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자율주행 아니면 뭐 정책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죠. 현대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는 상패가 안 되고 코스닥 종목 아니면 뭐 코스피 소형주라 그래서 상패가 무조건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형주지만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최근도 그래요. 최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어떻게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 외에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현대차에 대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너는 왜 이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느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개인의 수급 그리고 이 한정되어 있는 이 수급을 가지고 자, 잠시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어 그냥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업적인 내용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뭐 제가 뭐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 기술적 반등 자리가 어디?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이
차트에 대한 이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 두 단계, 그러니까 단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차 단계의 저항을 받고 빠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 자리를 밀린다라고 하면 좋지가 않겠죠. 하지만 1차적인 자리를 지지를 받고 올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물론 이렇게 나오는 패턴의 종목도 있지만 이 패턴에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상승, 자, 이 상승에 대한 수익률, 그 수익률이 이거보다 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자동차 부품주는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품 관련된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비인기 종목, 재무가 좋은 자동차 부품주도 지금 이 이상의 2배 이상의 상승이 저점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금은 대형주가 기술적으로 더 적용이 잘 됩니다. 그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가를 크게 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눈에 띄게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도 이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야, 주식은 기업을 보고서는 매매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저랑도 많이 차이가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제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손실을 보고 저도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얘기가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거죠. 수급을 보면 거래량과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묵직한 종목들 뭐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대형주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 너무 적용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약간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아 여기에서 밀리겠다 지지받겠다가 대충 나온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이런 저항 자리가 있는데 그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 저항 받겠네. 여기 올라와도 저항 받겠네. 근데 부품주라든지 좀 가벼운 종목은 저항 받겠네 하면서 어떻게 바로 그냥 돌파를 시켜버리죠. 따라가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개인들 수급이 막 붙죠. 이런 거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나와도 아 돌파가 나오면 수급을 붙여서 띄우는 게 아니라 뭐죠? 아 돌파가 나오면 여기 안착하는 거 보고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은 기업과 그 다음에 또 이게 기술적인 무조건 이렇게 기술적인 것이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종목의 기업적인 부분을 당연히 기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재무제표라든지 기업 분석 싹 다 합니다. 저도 다 하면서 설명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주식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도 있고 저러한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험을 좀 많이 또 쌓는 것이 중요하고 또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다 100%를 알면 다 성공하겠죠. 여기 올라간다. 다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눈치라는 게 있어요. 아, 여기에서 저항이 생긴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매도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해서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빨리 빠지느냐
빨리 빠져서 이 하락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러한 약간의 좀 눈치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런 눈치를 챈다라고 하면 남보다도 시간도 절약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만큼 투자했는데 본전 또는 짧게 투자했는데 누구는 수익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차트 모양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물론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좀 부품주 쪽으로 또 말씀드린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갑자기 그냥 돌파해서 급등을 한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부분도 무조건 급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약간 변형을 주고서는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위치상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기다려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기준 자리에서 살짝 밀리더라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면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자 시간 안에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뭐 급락이 나오고 그건 아니지만 이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이 흐름이 사실 조금 지루할 수 있고 좀 심리적으로 좀 그렇죠. 그리고 부품주나 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어떻게 고점이라든지 상당히 수익을 주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을 크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안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올리지 못하고 만약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서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찍고 내려오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매매를 할 때 이런 급등을 노리고서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 차라리 저 같으면 이게 나아요. 제 입장에서는 비중을 많이 실어서,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실어서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비중을 많이 실어서, 그러니까 적게 실어서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비중을 많이 실어서 짧게 먹는. 차라리 저는 이게 맞아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맞지만 이게 안 맞는 분들은 분명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그러한 자리 2차 저항 자리 그 자리이고 자 주봉하고 일봉만 제가 볼게요. 지금 주봉에서도 많은 개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5주선 자 주봉에서 이 5선이 밀리면 어떻게 당연히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밑으로 자 여기를 보면 월봉 잠깐 볼게요. 월봉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 주봉을 보다 보니까 지금 월봉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고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저항이 가장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기 반드시 뚫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이 자리. 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 딱 지금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고요. 자, 이제 주봉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주봉에서도 5선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5선보다는 아까 월봉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게 지금 이 모양이 보여서 월봉에서 말씀드렸는데 주봉에서 여기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런 모습 있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거는 캔들 분석으로 봤을 때는 제가 주로 찾는 부분이긴 한데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 맞아요. 그래서 꼬리를 달고 올라간 이유가 이거예요. 이 모습.
정확하게 이 자리가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론부터 끝까지 이제 소형주, 부품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는 기술적으로 분석이 너무 지금 정확하게 맞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보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어, 누구 말을 믿고 매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확실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분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이 라인 때는 반드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좀 많이 이 자동차 부품주가 좀 많이 이미 올랐어요. 올라서 사실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눌린다든지 올라가지 못한 부품주가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